태풍 바비가 남긴 것들 태풍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오현기 사회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맹 대표님,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초강력 태풍이다 이렇게 표현됐던 8호 태풍 바비. 일단 이 전국은 지금 다 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밤새 서해 바다를 따라 북상한 이 바비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황해도 육상 부근에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오전 9시에 평양 부근을 지나서 오늘 밤에는 이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전히 중심 기압이 975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32m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간급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육상을 상륙하게 되면 약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5호 태풍 장미와 비교했을 때 소멸되는 직전까지도 중심 기압이 거의 한 20헥토파스칼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소멸되기 직전까지 강렬하게 모습을 유지한 채 한 번에 이제 소멸하는, 물론 이제 소멸이 되더라도 태풍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네. 열대저하부의 상태로 이제 더 빠져나가긴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북한에선 상당히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태풍특보도 그렇다면 모두 해제가 됐겠어요? 네,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예, 예. 보통 태풍은 이제 호우나 강풍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해상에 이제 풍랑주의만 남겨둔 채 예, 예. 모든 관련 특보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태풍 바비가 서해안 해상을 따라서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현기 기자 피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태풍 피해 신고가 들어온 건 총 101건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제 바비가 상륙했을 때 이 제주도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요. 또 산지를 중심으로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제주도의 피해가 좀 강력했습니다. 네. 당시 피해 상황을 한번 영상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거센 비바람에 이 신호등이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예. 소방대원들이 지금 신호등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6m가 넘는 이 가로수가 이 도로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그래서 일대 차량 통행도 좀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대에 만약에 주민들이 있었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도 조금 포착이 됐는데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바로 제주 우도에 네, 지금 보시겠습니다. 폭포네요. 네. 제주 우도에 있는 비와사 폭포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아래로 떨어져야 할 폭포수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태풍 피해는 주로 남부 지방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근길에 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참 많았는데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렇게 크게 비가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태풍 소식에 크게 체감을 좀 못하셨을 겁니다. 네, 네. 이유는 중심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서쪽으로 많이 밀려났기 아, 때문입니다. 예, 예. 이제 당초 예상보다 한 50km 정도 이제 서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강풍의 반경도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 쪽.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피해도 좀 해안 지역에 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풍이 만약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정도로 예. 막강한 태풍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육상 내륙은 평균적으로 이제 순간 그 최대 풍속 말고 평균적으로 한 10m 정도의 바람이 좀 꾸준하게 계속 불었던 상태고 네.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 형태가 부른 곳은 한 40m가 넘는 정도의 강풍도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우현기 기자, 이번 돌풍 때문에 하늘길에 영향을 많은 차질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돌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늘길도 많이 차단이 된 상황인데요. 네. 제가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상황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영종대교인데요. 네. 영종대교 CCTV가 이 상하 좌우로 매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 평소 같았으면 고정되어야 할 텐데 마치 이 대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풍에 영종대교는 50% 감속 운행 조치를 내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일대 돌풍특보가 내려진 인천국제공항에선 오늘 24편이 결항됐고 전국적으로도 11개 공항 478편이 결항됐습니다. 네. 이 바닷길도 대부분 또 차단이 됐는데요. 전국 98개 항로 중에 131척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거도에서는 이 백년빈도 태풍도 견딜 수 있는 슈퍼방파제가 무너지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 남부 지방에 어제 오후부터 정말 강력한 이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71km에 이르는 강풍이 몰아쳤기 때문인데요. 네. 이 자세한 상황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요, 이 어젯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가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 당시 초속 43m의 강풍과 30m 가까이 되는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자 공사 중이었던 방파제 자재들이 유실된 건데요. 특히 방파제에 쓰이는 이 사각 블록 자재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초대형 규모인데요. 네. 이 초대형 규모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정말 위력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가거도 주민들이 이 방파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해일하고 이 비바람 몰아쳐버리니까 뭐 하나도 안 보여버려요. 전부 다 대피하고 저도 집에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계속 있었네요. 사선만 돌만 좀 유실되고는 나머지는 뭐 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마을이 아무래도 마을에 너울 같은 것이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안 봤죠. 그런데 대표님, 이번 태풍이 조금 많이 특이했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특이했습니다. 어떤 일단은 이제 속도가 북상하면서는 서해상에서 좀 빠르게 북상을 해서 뭐 피해를 낳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제 속도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발생할 때부터 거의 성인의 걸음걸이 수준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올라왔고 네, 네. 우리나라 부근에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세력이 강해진다 해도 성인의 약간 조깅 정도 수준. 예. 그래서 보통은 태풍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이제 중위도보다는 낮은 도 저희도 부근에서는 평균적으로 초속 한 20m 정도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예, 예. 한 3에서 많이 내봤자 한 10km 정도. 굉장히 절반 수준에 가까웠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북상을 했었을 때 서해안을 지날 때도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40km 정도의 속도는 내야 됩니다. 예. 근데 거의 경기 서해안을 접근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이제 제 속도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주변, 특히 제주도 주변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한 1, 2도 정도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주는 강한 열과 수증기를 에너지 삼아서 강하게 발달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주변의 해수 온도가 높은 데다가 속도까지 느리면 어떻겠습니까? 천천히 올라오면서 몸짓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네. 제주도와 남부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 쪽 피해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에서 태풍 피해 신고가 32건이 밤사이 들어왔고요. 인천에서도 29건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건 사진과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사진은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입니다. 예. 오늘 새벽 2시쯤에 이 강풍이 불어서 5층이 넘는 이 상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영상은요. 지금 인천 광화군 양사면 덕하리인데요. 소방대원들이 지붕 밑으로 정자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풍으로 철로 만들어진 정자가 인근 주택 지붕으로 날아간 겁니다. 예. 그만큼 위력이 강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 기자, 그런데 이 구리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는데 이것도 혹시 태풍이랑 영향이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어제 구리 수택동에서 네네. 오후 3시 40분쯤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네. 후반 기준 가로 30m, 세로 20m. 30m요? 네, 되게 큰 대형 싱크홀이 예,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사람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예.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싱크홀이 관계 당국에 따르면 네네. 장마철 계속 내린 비 때문에 아. 기반이 약해져서 예. 일어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또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도 지나가고 있어서 예. 그 관련 가능성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태풍보다 이 장마와 관계가 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맹 대표님 역대급 태풍이다 했던 이제 바비는 지나가고 또 다른 태풍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9호 태풍 마일삭입니다. 예. 마일삭이 발생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 태평양
그 태풍위원회 14개 소속 국가가 미리 10개의 태풍의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140개의 태풍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만약에 9호 태풍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름이 마이삭이 된다는 거지 태풍이 발생한 건 아닌데요.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상청은 아직 이제 공기가 수렴하면서 아직까지는 태풍으로서의 그 초기 단계의 모습까지 보이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기상청의 이제 태풍의 발생에 대한 발표는 없는데 예, 예. 체코에 기반을 둔 윈디라는 기상 앱 아마 많은 분들 좀 요즘에 참고하실 텐데 예.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지금 공기가 이제 수렴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예상대로 간다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열대 저압부, 그러니까 태풍의 바로 이제 초기 단계죠. 예. 열대 저압부에서 탄탄하게 구조와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게 9호 태풍 마이삭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고 예, 예. 예측 경로대로 예측 강도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향하고 바비보다 더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굉장히 평년보다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위도까지 올라오면 태풍이 세력을 잃어야 되는데 예. 잃지 않고 더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대로라고 하면 다음 주 중후반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좀 태풍에 대한 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제8호 태풍 바비 이후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맹수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